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심리 분석. 오늘은 토기운이 많거나 약한 사람들, 이분들의 사주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에요.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상대방도 내가 사주 분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저를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행의 구성만으로 그리고 사주팔자를 딱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아주 사주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목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화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토기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딱 있잖아요. 그럼 목기운이 성격이 이렇게 있고 화기운이 성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금기운이 있고 수기운이 있는데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중간을 상징합니다. 봄,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으면 그 사이에 계절의 중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기운의 그 특징을 파악하실 때는 일단 중간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토기운이 뭐예요? 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잡으시면 돼요. 하나는 중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요, 뭐 토기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 약한 사주의 특징 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헷갈려요. 특히 토기운 같은 경우는 가장 헷갈려요. 목화나 금수는 특징이 뚜렷한데 이 토기운은 중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성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그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유튜브 제가 제작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두 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중간이다. 두 번째는 땅을 나타낸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이야. 토기운이라는 것은 목화하고 금수 사이의 중간이고 계절에서도 환절기를 나타내. 봄하고 여름 사이의 환절기, 가을하고 겨울 사이의 환절기, 이 중간중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많이 있느냐? 입장을 확실히 밝히질 않아. 그러니까 이쪽이면 이쪽이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데 이걸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내가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확실하게 줄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요, 이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어정쩡하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다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 얘기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이 매우 셉니다. 그럼 내가 고집이 세다면 어떤 걸 고칠 수 있겠어요? 아,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활동해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콩을 딱 뿌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 그리고 누가 쓰레기를 확 던졌어. 가만히 있어, 땅은.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넓다.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 마음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어요?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그리고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나가. 일단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사람들 만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활동력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어때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 토기운 강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땅은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운 강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주 큰 피해가 오지 않는 한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심하게 따지질 않아. 이게 옳고 이게 나쁘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런 것을 심하게 따지질 않아. 그러면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때는 따져야 될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으니까 난 어떻게 하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뭐 보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덮어.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넣어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땅이라는 거 잘 움직이지도 않고 중간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무슨 피해를 보고 그랬을 때, 아니면 기분 나쁘다 그랬을 때, 야, 나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해. 이렇게 덮어놔. 그리고 꽁꽁 알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이라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특징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내가 싫다. 그럼 싫다고 말해. 좋다. 그러면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활동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한번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땅이라는 건 정직하거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 없잖아요. 땅은 정직해. 그래서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정직해. 근데 이 정직하다는 게 또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되겠어요?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그럼 사주에 토가 없다는 얘기는 목화만 있거나 목화하고 금수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목화하고 금수는 확실히 이렇게 치중되어 있거든. 근데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는 거야. 토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도 심해요. 토기운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서는 아예 없는 거하고 너무 많은 거하고 비슷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토기운이라는 게 이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거든요. 오장육부에서 위가 안 좋아. 근데 토기운이 없잖아. 없어도 위가 안 좋아. 그래서 토기운이 없는 사람과 너무 많은 사람은 되게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기운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리고 활동해라. 그 다음에 정직한 건 좋은데 사람이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기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토기운이라는 것은
중간을 나타내잖아요. 중간을 나타내고 땅을 나타내고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뭐 상담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이나 부동산 상담이나 주식 상담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의 장점이 예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제로 직접 풀어드리는데, 그럼 오늘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무진년 을축월 갑수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만약에 토기운의 기운이 그 성향이 강하면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일간이나 월지가 토기운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월지가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일간과 월간이 토기운이다. 그랬을 때 토기운의 기운이 강하고, 또 아셔야 될 게 토기운이든 목기운이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진년 을축월 갑수를 무진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토기운이 몇 개예요? 6개나 됩니다. 그런데 임용을 준비하는 아가씨로 번번이 합격 문턱에서 떨어지는데 올해는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34살이거든요. 그러면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되게 대학교 졸업하면 20, 21, 22, 23, 한 23살, 4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곧바로 붙은 사람들은 23살, 24살에도 붙거든요. 그런데 33살, 4살이 될 때까지 계속 임용 준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시험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요,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집착을 잘해. 집착. 왜냐하면 땅이잖아. 땅은 움직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돼.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빨리 포기하고 다른 쪽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직 그것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시원에 가면 고시폐인들도 많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도 막 10년, 15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공무원 고시만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몇 년 해보고, 몇 년도 길어. 몇 년도 길지. 이런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요, 학교 졸업했잖아. 그러면은 한 1, 2년 하고 끝내야 돼.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근데 하나만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운이 강하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는 그런, 그건 나쁜 쪽으로의 고집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민년, 무신월, 경술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토가 강해요. 그러면 이분이 토기운이 강한데 나를 생해주는 화기운까지 2개가 있으니까 토기운이 더욱 강하겠죠. 물론 금기운이 월축 포함해서 2개가 있어서 이 그 토기운을 빼는 그런 맛도 있어요. 성격은 외골수고 결혼은 29살에 해서 아들들 두고 있으며 직장은 대학 졸업 후 꾸준히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격이 외골수다.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나랑 안 맞아. 나는 민주당이야. 저쪽은 국민의힘이야. 그러면 상대도 안 해. 그리고 아예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 물론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여튼 고집도 세고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해요. 좋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럴 때에는 선택 장애가 많이 있어. 왜냐면 중간이니까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할 때 그걸 잘 못하는 거야. 남편의 후배인데요. 성실 정직하고 말이 없는데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다가 35살쯤 결혼하고 늦게 대학 가서 교수님 눈에 띄어서 추천받아 지금의 공기업에 과장 취업된 케이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년 임술월 무지인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기운이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우리가 이제 그 토기운이 갖고 있는 그 중간의 기운 그리고 그 땅이라는 거,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고집이 세다는 거,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기만성형이 많아.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이라는 것은 늦게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 그 꾸준히 자기가 이제 막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충을 받는다든가 뭐 충미충이 된다든가 진술충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건 아닌데 나중에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러니까 늦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토기운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뚝심이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은 늦게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성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갑자년 을해월 갑자일 병인시 이렇게 있고요. 남자예요. 군대 오기까지 평범했는데 그 통무학과 나와서 바로 취직이 되었는데 회사를 20번도 더 옮겼어요. 이상하죠? 이분이 나이가 그 당시에 33살이었는데 회사를 20번도 더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1년에 2번도 더 옮긴 거죠? 1년에 2번 정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꾸준히 다니질 못하고 꾸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갑자년 을해월 갑자일 병인시로 목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이 강하면서 토기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목기운하고 수기운하고 극과 극이야. 그 끝에서 끝에 있는 오행에서 목기운이 맨 왼쪽에 있고 수기운이 맨 오른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토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동이 커. 변동이라는 게 그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완충지대가 필요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앉아서 좀 뒤돌아보고 차분하게 좀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벌써 20번이 넘게 옮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은 토기운의 심리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